마침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고양이들 먼저 만나볼까요? 이제 겨우 3개월 된 막내 홍씨부터 경계심 많은 하루와 하라, 낮잠 중인 도담이, 13살 노묘 요비까지 총 5마리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담이 보호자 이현실. 최은하입니다. 고양이는 언제부터 키우셨던 거예요? 고양이는 이제 하루를 처음으로 거의 10년 전부터 길렀어요. 제가 애들을 캣맘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구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구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마리씩 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유기동물을 돌봤던 보호자. 지금 함께 사는 녀석들도 모두 길에서 만났습니다. 하루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집 하단 밑에서 이제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이제 구조를 하게 됐어요. 하라 같은 경우는 품종묘인 하라가 이제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찾아다니면서 구조를 했어요. 이제 홍씨도 이 집 하단 밑에서 저희가 구조를 하게 됐어요. 그날 구조를 해서 지금 2개월이 됐어요, 벌써. 입양처가 없어 떠돌던 요비를 맡은 지도 3개월째인데요. 지금 잇몸에 암이 있어서 이제 전발치를 다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요즘 들어 막내 홍씨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려서 그런지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1시간은 놀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놀아줄 때. 부쩍 기운이 없어진 요비도 따로 챙겨야 하죠. 5마리를 돌보느라 늘 바쁜 보호자. 가장 신경 쓰이는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잠들어 있는 3살 배기 도담인데요. 무슨 일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분주한 오전. 고양이들을 다 돌보고 나서야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곤히 자던 도담이가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잠꼬대라기엔 심상치 않은 움직임. 괜찮은 걸까요? 상황을 알아챈 보호자가 서둘러 대처하는데요.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도담이를 꼭 잡아줍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몸부림. 움직이다 다치지 않도록 담요로 감싸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자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10분) 후 겨우 진정된 도담이. 도담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뇌수두증이 이제 뇌 앞에 있는 뇌실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게 뇌수두증이거든요. 네, 도담이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추측을 하기로는 복막염에 의해서 뇌실에 물이 차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소견을 들었어요. 현재 도담이의 뇌는 보통 고양이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은 딱히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해주는 정도의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대요. 뇌수두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경련 증상. 도담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경련을 일으켰고 몸집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그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경련을 하다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또 경련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진짜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위험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도담이가 경련을 일으키면 보호자는 시간과 횟수, 특이사항을 자세히 적어둡니다. 심한 날은 무려 5번의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일을 다 접고 도담이한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1년, 2년 거의 일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도담이가 경련하면 병원 가고 경련하면 병원 가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을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담이의 작은 뒤척임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보호자. 이런 일상도 벌써 3년째지만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외출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화단에서 한 아이가 기어서 막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한참 보면서 진짜 엄청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아파 보이는 아이인데 아픈 아이를 또 데리고 있는데 애한테 그게 고통이 되진 않을지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호자의 앞으로 다가온 도담이. 한참을 망설이던 보호자의 마음을 움직인 건 녀석의 눈빛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중에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그냥 망설이던 게 다 사라졌어요. 정말 살려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바로 그냥 데리고 그냥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도담이 눈빛이 어땠는데? 눈빛이 그때는 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얘가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네, 데려오게 됐어요. 하지만 아픈 고양이와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 가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가는 병원이지만 그동안 실수한 건 없었는지 상태가 악화되진 않았는지 늘 걱정이 앞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도담이. 저 한번 볼까요? 네. 그때가 11월 달이거든요. 네, 10월 달이랑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 네. 도담이 같은 경우에는 뇌소두증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뇌압이 상승하면 경련을 할 수 있는데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항경련제가 경련 자체를 아예 없게는 만들기가 어렵고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 병원에서 도담이 상태는 어떻대요? 지금 도담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경련을 하고 있는데 횟수가 1번 정도 더 늘어나면 이제 입원을 해서 감압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도담이가 병원을 이제 그만 가면 좋을 텐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아까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어가지고 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담이에게 들어간 병원비만 해도 수천만 원. 주변에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는 섬유근육통이라고 약간 원래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크레인이 몇천 톤이 온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심하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붙이고 있거나 현재 먹는 진통제도 수술 후에 먹는 강한 진통제를 2알을 먹고 있거든요. 완치가 안 되는. 현재로서는 완치가 되지 않아요. 이 병은 그냥 난치병이라서. 일주일에서 한 달, 한 달에서 1년,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난치병과 싸우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도담이를 보고 보호자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근데 도담이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이건 난치병이라 난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요. 진짜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아프지만 약을 먹고 조금 조절을 하면 나도 좀 평생 직장도 다니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희망이 생기긴 해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공부도 시작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도담이를 돌보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녀석이 깨어있는 동안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죠. 언제 경련을 일으킬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걷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일어나 있는 시간에 거의 걸어 다녀요.
근데 걸어 다니면서 계속 넘어지니까 이제 뇌가 제 기능을 못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뇌수두증의 또 다른 증상이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수직 공간은커녕 평평한 거실조차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으쌰, 몸을 가누기 힘든 도담이는 밥도 혼자 먹을 수 없는데요. 으쌰. 네, 도담이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2번 약을 먹어요. 페노바비탈이라고 하는 이 마약성 경련제랑 일반 경련제를 섞어서 먹고 있어요. 열심히 걷다 보니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요. 너무 많이씩 먹으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씩만 줘야 되거든요. 도담아 이거 약 아니고 밥이야 밥. 됐다. 도담이가 그래도 밥 잘 먹네요. 밥을 엄청 좋아해요. 먹는 거 다 좋아해요. 특별히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잘 먹네 도담.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매일 2번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죠. 기저귀 여기 보시면 기저귀 상처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저귀를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자면 기저귀 쉬를 할 수도 있어서. 사실 도담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뭔가를 시도하는 도담이.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정수기 앞까지 왔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고 스스로 목을 축이는데요. 물론 오래 버티기는 힘들죠. 아마 가장 답답한 건 도담이 자신일 겁니다. 도담이 목말랐어. 자, 이제 물 먹으러 가자. 보다 못한 보호자가 나섰는데요. 물 여기 있지. 으쌰. 자, 도담이.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받쳐주니 그제야 마음 편히 물을 마십니다. 도담이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보호자도 만사 제쳐두고 도담이를 따라다니며 지켜보는데요. 아이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작은 몸짓에도 눈을 떼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보호자. 오늘도 도담이와 함께 또 하루를 이겨냅니다. 다음 날, 볕이조와 도담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창밖으로 밖에도 내다보고 하는데 도담이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따로 가끔 나오는 편이에요. 수직 공간을 오를 수 없는 도담이에겐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낙엽 냄새야. 저거 도담이는 늘 그러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도담이한테 최선을 다하자라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도담이와 보호자. 도담이가 잠이 든 걸 확인하자마자 이번엔 요비의 방을 체크하는데요. 그런데 요비가 대변 실수를 한 모양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쟤는 좀 경계심이 심하구나. 숨어 있었구나 계속.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자 거실로 나온 하루. 요비 방 앞에 자리를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는데요.
갑자기 요비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습니다. 배변 실수의 원인은 하루의 습격이었네요. 상황을 파악한 보호자들이 겁에 질린 요비를 달래는데요. 하루에 그런 공격성이 보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던 거예요? 요비가 처음 저희 집에 오던 날부터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 일단 싸우니까 격리를 해야지라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도담이를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 하루와 요비의 갈등이 더해지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더러워진 숨숨집을 청소하고 배설물이 묻어있는 요비까지 목욕을 시켜줍니다. 보호자는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도담이도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하루랑 묘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죠. 저한테는 도담이랑 이쪽을 이런 날은 같이 더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이제 하루가 되는 거죠, 이런 날은. 근데 서로 하나씩 맡아서 한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은 또 같이 하고 그래야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하루가 요비랑 이제 왜 싸우는지, 이 둘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담이는 제가 잘 케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보강할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담이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굳은 날씨에도 한달음에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집이 엄청 깔끔하네요. 고양이들은 저기 있구나. 도담이는 아직 잠에 빠져 있네요. 이 친구는 그럼 이름이 뭐예요? 도담이에요. 이 친구는 도담이고 도담이. 뇌수두증에 걸려가지고 잠이 좀 많아요. 약 때문에. 평소에 약간 경련 같은. 네, 경련이 좀 심해요. 네, 있어서. 이번 주는 벌써 2번 했거든요. 편안해하네. 여기 또 있네. 이 친구도 사람 되게 좋아하네요. 네. 대접냥이에요, 대접냥. 대점장님, 저희 집에서 진짜 유일하게 이렇게 사람 오면 맞이해주는 아이예요. 너무 귀여워. 다들 숨기 바쁜데 그러게요. 반갑게 맞이해주는 홍씨와 달리 하루와 하라는 오늘도 숨어있네요. 남은 한 마리는 이쪽 네. 작은 방에 있거든요. 여기요?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방면문을 해놓으셨네요? 네. 문이 열리면 쑥 들어가서 거기 싸우는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격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비만 요 방에 따로 격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요비만 따로 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네. 저기 보이는 저 친구가 요비예요. 나이는 13살 정도 됐어요.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랑 싸우게 되면은 늘 밀려요, 이 친구가. 구내염이 있어서 뭐 발치. 네, 구내염도 심했고 치아에 암이 갑자기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건 사람을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예, 다른 고양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뚜렷하네요. 네, 뭔가. 그러니까 하루는 좀 심하게 경계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친구들이 오면은 싸우진 않는데 되게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늘. 분명히 뭐 집에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쵸.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영상 보면서 오늘 뭐 해야 될지, 솔루션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뇌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도담이는 매사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도담 아니고 약 아니고 밥이야, 밥. 밥은 항상 이렇게 떠먹이시는 거예요? 네, 못 먹어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떼는 것조차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전형적으로 약간 이제 뇌병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걷는 걸 저희는 운동 부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요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요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네,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힘이 정확히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네. 지탱이 잘 안 되잖아요. 워낙 이제 이 바닥 자체가 본인이 이렇게 탁탁 지탱하면서 갖기에 좀 너무 미끄러워요. 그렇죠.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죠. 근데 뇌수두증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도 분명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제일 많이 부딪히거든요, 머리를.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안전장치가 있기는 해야겠네요. 바닥 면에도. 혼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야 했던 도담이. 그러다 보니 상처가 나기도 했는데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압박 배뇨를 해주시면 네. 굳이 이거 기저귀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압박 비누를 그렇게 매번 해줘도 되는 건지 제가 의문이 돼서 매일 해도 괜찮은 건지. 압박 배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무시기 전에만 이렇게 한번 압박 비누를 하고. 그러니까 만져보고 방광이 부풀어 있으면 하고 아, 별로 안 부풀어 있으면 그냥 안 하고 대신에 그럼 기저귀는 안 채워도 되니까. 그쵸.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경련 증상인데요. 도담이의 생명이 걸려 있어 더 걱정스러웠죠.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죠. 뇌수두증 부분. 그리고 경련을 하고 결국은 뇌압이 상승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게 너무 심하게 상승이 되면 진짜로 급사할 수도 예, 있죠. 맞아요. 경련이 안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20분, 30분 막 이렇게 어떨 땐 1시간을 해요. 그쵸. 저희가 경련할 때마다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아픈 도담이를 입양한 건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눈을 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도담이와의 이별을 늘 염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도담이는 더 힘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진짜 도담이의 하루는 보호자분이 매일매일 선물하신 하루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일단은 입양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진짜. 방묘문이 닫혀 있을 때도 요비에게 위협을 가했던 하루. 하루는 저기 방 안에 방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늘 저 방문 앞에서 저렇게 있어요. 그 요비가 나오질 못해요. 아예 그냥 길목을 지키고 있구나. 네, 하루의 감시는 밤낮 없이 계속되는데요. 가끔 방묘문이 열린 틈을 타 하루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요비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하네, 주변에 가서. 네. 아휴. 저렇게 그냥 안에서 이제 막 대소변을 봐버리구나. 네, 맞아요. 거의 이 정도면 트라우마 정도. 진짜 극한의 어느 정도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라서. 게다가 지금 보이는 모습도 처음에 뭐 잠깐 이렇게라도 하고 귀를 뒤로 접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아예 그냥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극도의 공포심에서 내는 공격, 방어적 공격성이거든요. 완전 그냥 바닥에 들러붙어서. 궁지에 몰린 요비가 저항해보지만 하루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요비가 온 지도 벌써 3개월. 하루의 공격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요. 결국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요비. 사료와 물은 물론 화장실도 근처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의 자존감이 저 그냥 땅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다시 좀 자신감을 불러일으킬까?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네. 일단은 방 안에도 고양이가 자신감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존재를 좀 노출시킬 수 있는 형태 그런 장소는 필요하거든요. 고양이는 딱 이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동굴로 숨어요. 근데 지금 요비의 방을 이렇게 보면 동굴만 있어요. 맞아요. 스스로 점점 그 안으로 파고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환경? 사실 보호자는 아직 어린 막내 홍 씨와 아픈 도담이를 돌보느라 하루에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도다미를 또 케어하는데도 시간이 아주 많이 맞아요. 필요하고 막내도 사냥놀이를 몇 시간씩 해야 되니까 거기도 또 신경을 네, 많이 써야 맞아요. 되고 하루는 그 전보다 그럼 좋아진 게 하나도 없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점점 뭐가 부족해지고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제야 하루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자, 도담이 다니면서 네. 원래 이제 걷는 것 자체가 네. 정상적으로 못 걷잖아요. 그래서 네. 미끄러지는 것 자체도 네. 아이한테 안 좋고 네. 그러면서 머리에 충격받으면 더 안 좋으니까 네. 바닥에 좀 미끄럼 방지 매트를 네.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도담이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꼼꼼히 매트를 깔아주는 김명철 수의사. 도담이가 매트 위를 걸어보는데요. 와, 꽤 안정적이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거는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엄청 슈팅 잘하고 있네요, 진짜. 보통은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중간 자세가 있는 걸 몰랐는데 네. 지금은 버틸 수가 있으니까 약간 앉는 자세, 네. 그 중간 단계까지도 보여주잖아요. 네. 항상 중심을 잡지 못해서 몇 걸음 못 가고 넘어졌던 도담이. 하지만 매트 위에서는 금세 균형을 잡고 잘 걸어 다닙니다. 우와. 훨씬 안정화돼 있어요. 네. 너무 좋다. 이렇게 만져도 진짜 넘어지지 않고 딱 서 있네요. 오, 웬일이야. 훨씬 편하게 걸어요. 네. 우와. 방금도 아예 넘어졌을 텐데 다 자세를 일어나네요. 중간에 잡았잖아요. 네. 안 넘어지고 그만큼 미끄러지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자세 잡을 시간이 있거든요. 균형 잡을 시간이. 방금도 안 넘어지고 네. 바로 자리 잡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거실을 중심으로 뾰족한 모서리마다 보호장치를 붙여주면 더욱 좋겠죠? 그렇다면 늘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했던 도담이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요? 압박 배뇨는 처음에 패드를 이렇게 아이 소변 나올 쪽에다가 네. 대주시는 거. 보통은 요 자세에서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아래쪽 배를 하복부 쪽을 살살 이렇게 눌러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네. 살살살 누르고 있는 게 지금 방광. 아, 보시면 그냥 마사지 하듯이 살살. 이렇게 살살살만 마사지만 해주셔도 네. 아이가 배뇨 자극이 돼요. 그래서 소변이 보고 싶어져요. 네. 그래 소변 봤어. 잘했어, 도담아. 그래. 이렇게 하면 요것만 쏙 빼고 네. 기저귀 할 필요 없이 네, 아유. 자면 되죠. 아이고, 도담아. 고생했다. 공포스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불편한 기저귀는 안녕. 마지막으로 하루를 피해 숨어 지내는 요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요비는 네. 보시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이 숨숨집 안에만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스스로 무서움증 때문에 본인을 갖다가 숨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환경 자체를 본인이 일단 자신감이 차오르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네.
저는 요비가 이걸 안 쓸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제 무지함이 이렇게. 쓰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일단은 선택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이제 요비가 이걸 이제 선택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늘 기가 죽어 있는 요비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1단계는 녀석을 위한 수직 공간 제공. 과연 요비는 동굴을 벗어나 캣타워를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집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조금만 나와보자. 오, 잘하네. 자, 조금만. 자, 뒷발도 나와도 돼. 괜찮아. 우와, 우와. 오. 자, 동굴에서 나왔지만 좋은 일만 있죠, 지금. 네. 이런 일이 반복돼야 돼요. 천천히 새로운 공간에 다가서는 요비.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밖에 나왔을 때 네. 고양이들이 가장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사실은 높은 장소예요. 다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바깥이 안전하다는 것도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지만 네. 가만히 있어도 자신감이 차오르는 장소를 평소에 좋아하는 장소로 이제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진짜 오랜만에 이 정도 높이는 올라가 네, 봤을 것 맞아요. 같아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데가 내가 마음이 편한 곳이란 걸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이제 알아요. 여기 처음으로 이 높이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홍시는 그냥 여기 바닥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와 있는 상태. 처음에 하루가 오면 너무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예. 처음에는 홍시로. 이 홍시로 연습을 하시는 게 네. 오히려 처음 단계 봤어요. 네. 지금 봤는데 괜찮죠? 네. 신경 안 쓰죠? 편하게 그냥 먹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고양이들이 원래 담벼락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도 안 피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1단계는 무사히 성공. 이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겠죠? 요비 자신감 높이기 2단계. 녀석이 방 안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단단한 방어 장치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러면 요 앞을 네. 하루가 좀 싫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장치는 문 앞에 놓아둡니다. 하루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하다는 듯이 요비에게 다가가는 녀석. 느낌이 뭔가 싸한데. 발바닥의 끈적함이 느껴지자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앞으로 요비 곁에 오는 일은 없을 것 같죠? 놀랐어. 일단은 이게 나쁜 기억이 몇 번 덮어 씌워줘야지 네. 그러면은 아예 이제 저 공간 자체를 가서 지키는 거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네. 하루한테 네. 더 이상 여기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장소가 네. 아니고 그냥 나 여기 싫은 장소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지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하루야, 집안의 평화를 위해 조금만 참아줘. 혹시나 방어장치 근처로 도다미가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까지 설치하면 끝! 다른 아이들은 이 정도 높이는 그냥 쉽게 넘어다닐 수 있어서 네.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니까 네. 일단은 괜찮고요. 네. 대신에 양면 테이프 매트를 더 이상 둘 필요가 없게 되면 그때는 이거 그냥 치우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도다미가 거기 가도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쵸. 네. 이 정도면 하루와 요비의 관계 개선은 물론 도다미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겠네요. 저는 오늘 촬영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다미가 몸이 정말 불편하기는 하지만 정말 좋은 보호자분을 만나서 항상 행복해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저는 정말 연말에 뭔가 따뜻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전 진짜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하루도 그렇고 도다미도 그렇고 지금 요비도 잘 이제 지낼 수 있고 도다미도 더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도담아 너도 고생 많았어.